이렇게 반등 국면 뚜렷할 때 소외돼서는 안 되겠죠.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절대 전략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한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뭔가 빨리빨리 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네, 9월 조정장을 보내고 10월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이해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V자 반등의 시작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인지 여쭤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적으로는 10월 혹은 4분기 말까지도 횡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라고 한다면 경제지표나 미사일과 같은 대외적인 부분들, 반대로 호재라고 한다면 리오프닝과 실적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시총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섹터의 반등 없이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전 고점으로 가기 위한 힘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돈의 흐름이 집중되는 소위 되는 섹터의 종목을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와 일부 화학 소재 기업 그리고 그 외 단기성 테마를 가진 종목들은 내용을 철저히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장중에 해프닝도 있었고요. 수급적으로도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리기도 했었고, 특징적인 부분들 몇 가지 압축해 주시죠. 네, 코스피의 경우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경계심리 작용으로 인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미국 주요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기관 동시 매수가 들어왔고 미국 9월달 산업생산과 중국 GDP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 자체는 부진했는데요. 어닝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발 매수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K200 선물 같은 경우는 7거래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000포인트를 넘겼는데요.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안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차 전지, 게임, 바이오, 의료기기 쪽이 강세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엔 테슬라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 게임 업종은 신작 흥행의 강세를 지속했는데 위메이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장중에 1180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고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그리고 특징 종목 말씀을 드려보면 2차 전지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마무리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KRX 100 구성 종목 내에서는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하이브 등 종목의 상승률이 좋았고요. 거래소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이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으로 인해서 두나무 지분 6% 이상을 보유한 동사의 주식이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흐름 더 거셌는데요. 제약 섹터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임박 소식에 경동제약이 20% 이상 상승을 했고 10월 7일 신규 상장에서 2차 전지 소재 처리 기술을 보유한 원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위메이드 계속해서 급등세에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당뇨 파이프라인, 유럽 이상 승인 및 기술 이전 기대 때문에 앞타바이오 역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수급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 SDI, HMN과 카카오를 많이 샀고요. 삼성전기, 네이버 등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아프리카TV, 펄어비스를 사고 에코프로 비행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했던 요인 중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있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뭐 연동해서 움직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고점 대비로는 많이 좀 다시금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은 이제는 좀 덜어놔도 되겠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겠다라는 시각이신가요? 우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200원 선을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내려온다고 하면 1,150원대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은 내려오기만 한다면 제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밴드 상단을 터치를 하고 다시금 제 위치로 박스권 설정을 해주셨네요. 1,150원에서 1,200원 선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일장에서는 이번 주가 좀 끼인 주간이어서 경제 지표도 약간은 좀 국내에서는 소강 국면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 봐야 될까요? 내일장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 우선 뭐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만 특징적으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과 K 콘텐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는 11월 12일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출시일이 가까워오면서 관련 콘텐츠 주식들이 크게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오징어 게임 등 앞선 콘텐츠들의 줄지은 흥행 소식에 제작사는 물론 관련 기업의 주가가 대박을 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치면서 제작 파트너사들의 흥행 기회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수가 밀리는 동안에도 뭐 J 콘텐츠리 그리고 뉴 등 관련 수혜주들의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앞서 10월 14일 디즈니 코리아가 개최한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약 20편의 아시아 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 한국 콘텐츠가 7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는 2023년까지 아시아 지역 오리지널 콘텐츠를 50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흥행 여부나 작품성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 급등한 주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차익 실현 등 위험 요인이 존재하지만 제2 콘텐츠와 같이 자회사를 통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식 출시 이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9월 미국 소매 판매 지표와 본격화될 위드 코로나 국면인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9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7% 증가했는데 시장의 예상인 0.2% 감소를 훨씬 뛰어넘어섰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온라인을 통한 소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리오프닝과는 대척점에 있는 듯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돈이 될까라는 부분만 고려해 본다면 재화 소비, 물건을 사는 것과 관련한 것은 온라인 강점 기업에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선 위드 코로나 수혜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지자체가 건강 활성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려 한다는 게 그 이유가 되겠고요. 관심권역에 두셨다가 급등을 놓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선정이 된다면 매매를 빠르게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매 판매 부분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좀 눈에 띄네요. 지갑을 열 개는 열 텐데 무형, 그러니까 서비스는 오프라인, 그리고 유형, 뭔가 좀 물건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니까 확실히 좀 대응 전략 세우시기에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은 다시 보자 건설주인데요. 건설 투자가 4년여간의 미운 오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경제 지출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수출입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글로벌 경제 악재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실적만큼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것은 그래도 대외 수요 자체는 견조하다라는 사실을 반영하는데 내수 쪽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내수하면 국내 소비와 투자를 합친 것을 지칭하는데 지난 상반기까지는 소비가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가운데 설비 투자가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건설 투자는 이렇다 할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그런 처지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거대한 분수령을 앞둔 현 시점에서 남은 기간과 2022년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자 한다면 건설 투자 부문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단순 개수치로만 올해보다 10%가량 성장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내년 뭐 SOC 예산 더 적극적으로 배치된다고 하면 건설 투자의 경우 더욱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비라는 게 경기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시공 실적의 직계치인 건설기성 그리고 수주잔액 추이 등을 보시면 확실히 과거 4년간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축의 이동이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수주 추진 비용이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매출 부진을 기록했었던 HDC 현대산업개발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올 하반기 매출액 성장 전환을 기점으로 해서 자체 사업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속도 지연은 조금 아쉽지만 용적률 상향이나 토지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 퍼 5.5배 그리고 PBR 0.6배에 불과한 점도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에 건설 쪽으로
종목을 선정한다고 하면 HDC 현대산업개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섹터 하면은 2000년대 안팎으로 유동성 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 뭐 은행, 증권, 건설 돈 많이 풀릴 때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던 종목군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는 유동성을 다시 좀 줄이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영업 환경이 건설 섹터에 괜찮다고 보시나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돈을 다시 땡기는 과정에서 이 업종이 수혜 업종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국내 주식이 국내 내수로만 판단을 한다라고 본다면 워낙 주가가 많이 못 올랐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라도 가능한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건설 섹터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요. 너무 긴 관점에서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소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종목도 그동안은 전혀 반영되는 게 없거든요. 대체로 건설주들은 연저점 부근에 놓여있기 때문에 짧은 관점에서라도 뭔가 좀 업사이드 남아있어서 매매 관점에서도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 섹터 내에서 토픽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 종목은 왜 이러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참고해 주시고요. 전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